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CDO, Chief Data Officer를 맡고 있는 변경석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LG 엔솔 CDO 자문단 단장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윤성로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경험을 했고요.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핫한 글로벌 IT 기업이죠. 엔비디아에서 이제 제조업 배터리 회사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어떤 동기로 귀국 그리고 이직을 결심하시게 됐나요? 현재 전 세계가 이 석유 기반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워밍, 격심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화석 에너지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분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선두에 전기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원가의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저는 배터리 산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CDO라는 포지션을 통해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업무를 리드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또 지천명의 나이가 되다 보니 어떤 레가시를 남길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큰 맘 먹고 조인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CDO로 이제 오셨잖아요. 국내 제조 대기업을 보니까 CDO 직책이 아직은 아주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 리딩 컴퍼니의 경우에는 CDO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CDO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CDO 오피스에서는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딥러닝 이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아주 사활적인 기업의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제약회사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 영국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슈퍼컴을 이용한 인공지능으로 10년이 걸리던 백신 개발을 1년 만에 줄였거든요. 그다음에 바이엘, 존슨앤존슨 그런 같은 회사들이 칩 데이터 오피서, 그러니까 CDO라는 직책을 CEO 직속으로 둬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인력들을 모으고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관학교 역할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유기화학이잖아요. 근데 이런 유기화학에서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배터리 같은 무기화학에 적용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에 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 CDO직을 만든 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CDO 오피스에서 하는 빅데이터, AI 인프라, AI 소프트웨어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MLOps 이걸 적용해가지고 최신 인공지능을 저희가 상용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뭐 정부 일이나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을 이제 해왔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런 산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도 이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게 아주 유력하게 우리나라를 이제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는 차세대 먹거리인 걸로 보이거든요. 뭐 우리나라에도 세 개의 회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앞서 나가고 있고 물론 이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게 오래됐고 뭐 가장 잘해오고 계시죠. 현재 완성차 업체들까지 배터리 제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글로벌리 경쟁이 이제 점점 치열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직책이 어떤 한 회사의 성패를 넘어서서 이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막중한 자리 같고요. 뭐 좀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가요? 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산업의 토대를 닦고 제일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글로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투자는 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반도체처럼 이제 치킨 앤 액 그런 싸움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초 체력이 강한 회사가 살아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 즉 구매, SCM, 생산, 로지스틱스, 마케팅, 영업, 또 인사 이런 것까지, 이런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불량을 없애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CDO 오피스에서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번에 새롭게 인공지능 자문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제가 자문단장을 맡게 됐고요. 자문단의 역할 그리고 자문 맡으신 분들 소개 좀 시켜주시죠. 우선 이 장관급인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을 맡으시고 계신데 저희 엔솔의 인공지능 자문단을 맡아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문단은 빅데이터, AI 인프라, AI 소프트웨어, 공장용 비전 및 로봇, 자동 제어 및 AI 이 5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의 자문에 서울대 윤석노 교수님, AI 인프라 자문에 서울대 전병근 교수님, AI 소프트웨어 자문에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신진우 교수님, 공장용 비전 및 로봇 자문에 서울대 박종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각 분과에서 존경받는 세계적인 석학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께 매월 정기 워크샵, 과제 조언, 신규 과제 발굴, 핵심 인력 고용 이런 거에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가동 중인 중국, 폴란드, 미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에도 진출 계획을 발표를 하셨네요. 전 세계 공장에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구현하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자동차 산업의 환경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아주 급격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엔솔은 조 단위로 투자를 매우 자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공장들이 막 생기는데 이런 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걸 이용해서 완전히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대표 공장을 타겟으로 삼아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그 이후에 대규모로 전 세계 공장에 이렇게 수평 전개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즉 부임하신 지 한 2개월 정도 지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활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곳의 근무 환경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고요. 비교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조직 문화의 차이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 LG 엔솔은 플렉스타임이나 거점 오피스 같이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회사에서 하는 그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앞서서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조가 굉장히 딱딱하고 수직적이다. 그다음에 AI 전공자와는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저희 엔솔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국내 대기업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 뭐 굴지의 IT 회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 조직을 운영할 때 매트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좀 매우 유연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프로젝트도 어사인되고 그러는데 그런 면은 좀 향상했으면 합니다. 자, 요새 경영진 그리고 소위 MZ 세대 임직원들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뭐 어떤 뭐 계획이랄까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게 있으신가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수평적인 문화 피라미드식 말고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즐거운 직장 만들기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선배가 그냥 꼰대가 되지 않게 항상 스스로 배운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 그다음에 저희 조직의 리더한테도 그렇게 주지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MZ 세대와 잘 융합되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AI나 빅데이터 뭐 이런 쪽 업계가 이제 연봉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관련 인력이 제대로 이제 드디어 평가받기 시작한 거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생태계가 조금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우려 같은 것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무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ICT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전공자가 모여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뭐 박탈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인력이 이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다 글로벌 현상인데 그만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각자 업계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는 필수 사항이 되고 차별화 포인트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회사의 내부 인력들을 인공지능 신기술에 맞게 재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또 회사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엔솔은 이제 화학, 재료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점과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접목하면
굉장히 고객한테 신뢰받고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뭐 부드러운 질문인데요. 주말이나 휴일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실 때 그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주중에 좀 바쁘게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는 휴식을 많이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부족한 운동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전문님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많았는데 너무 잘 답해 주셔가지고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